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3단원 소수의 나눗셈 네 번째 시간입니다. 앞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소수 나누기 자연수 계산 방법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 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잠시 생각해 볼까요? 자, 우리 앞 시간에는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 즉 자연수의 나눗셈을 이용해서 소수 나누기 자연수 계산하는 방법을 이해했습니다. 자, 우리가 나누는 수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나누어지는 수가 10분의 1배가 되면 목도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10분의 1배가 된다는 것. 자, 나누어지는 수가 100분의 1배가 되면 목도 몇 배가 된다? 100분의 1배가 된다. 자, 몫이 10분의 1배가 되었을 때 소수점은 어느 쪽으로 이동했죠? 왼쪽으로 한 칸 이동했습니다. 몫이 100분의 1배가 되었을 때는 소수점이 왼쪽으로 몇 칸 이동했었죠? 2칸 이동했었습니다. 자, 우리 이 내용 잘 기억해 두고 혹시 선생님이 지금 간단하게 앞선 2시간 공부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친구는 교과서 50쪽에서 53쪽을 살펴보고 다시 한번 공부하는 복습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과서 54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가 있네요. 역시나 과학 시간 장면입니다. 지혜와 슬기는 용해 실험 체험을 하러 갔습니다. 지혜는 설탕 15.24g을 물에 녹이려 하고 슬기는 설탕 4g을 물에 녹이려고 합니다. 지혜가 물에 녹이려는 설탕의 양은 슬기가 물에 녹이려는 설탕의 양의 몇 배인지 알아봅시다 라는 문제입니다. 자, 선생님이 앞선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문제를 정확하게 읽지 않고 소수의 나눗셈 단원이니까 그냥 나눈다 라는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수학 공부 실력을 늘리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분석해보고 필요한 조건들을 여러분들이 찾은 후 문제의 결과값을 구할 수 있는 식을 세워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지혜의 설탕이 15.24g입니다. 그리고 슬기의 설탕이 4g입니다. 자, 그런데 묻는 것은 이것이죠. 바로 지혜가 물에 녹이려는 설탕의 양은 슬기가 물에 녹이려는 설탕의 양의 몇 배인지 알아보는 겁니다. 자, 지혜의 설탕이 바로 15.24g이고요. 슬기가 물에 녹이려는 설탕의 양이 4g입니다. 자, 15.24가 4의 몇 배인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4층 계산 중에 바로 나눗셈을 이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지혜가 물에 녹이려는 설탕의 양은 슬기가 물에 녹이려는 설탕의 양이 몇 배인지 구하는 식을 적어보면 15.24 나누기 4가 되겠습니다. 자, 계산 결과를 어림해보고 어떻게 어림했는지 말해보라고 하네요. 자, 선생님이 어림이라는 단어는 수학에서 꽤나 중요한 용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목적이 2가지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계산하기 전에 어느 정도 값이 나올 것이다 라고 대략적인 예상을 해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계산한 뒤 여러분의 계산 결과가 혹시나 잘못되지 않았는지 빠르게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어림을 할 때는 우리가 이 숫자를 간단하게 바꿔주는 것이 좋겠죠. 15.24라는 수 어떻게 바꿔주면 좋을까요? 물론 가장 가까운 자연수는 15이겠지만 15 나누기 4라고 계산하기는 조금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6으로 선생님은 바꾸어서 어림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어림했더니 16 나누기 4에서 4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가 16 나누기 4가 아니라 15.24 나누기 4죠. 이 15.24는 16보다 작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계산 결과도 바로 4보다 작을 것 같다 라고 어림 결과를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한번 계산해 볼게요. 15.24 나누기 4를 무엇으로 바꾸어 계산한다고 하나요? 바로 분수의 나눗셈으로 바꾸어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자, 여러분 분수의 나눗셈은 1단원에서 배웠습니다. 혹시 잘 기억이 나지 않는 친구는 영상을 잠시 멈추고 수학책을 앞으로 넘겨서 분수의 나눗셈 계산 과정을 머릿속으로 다시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5.24 나누기 4를 이제 계산을 하는데 여러분들 이 과정을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것은 이제 뭐 지금 내용과는 크게 관련은 없지만 선생님 반에서도 실제로 수업을 하다 보면 학생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등호인데요. 여러분들 이 등호 양옆에 계산 결과는 항상 어때야 되죠? 같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학 계산을 하면서 양옆의 값이 같지가 않은데 등호를 무의식적으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등호는 양쪽 좌우가 같을 때만 쓴다라는 거 기억해 두고요. 보겠습니다. 이 등호를 기준으로 나누기 4라는 것은 똑같네요. 자, 그렇다면 바로 이 15.24와 100분의 얼마라는 분수가 같아져야 되겠죠? 자, 그러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15.24와 같은 분수를 만들려면 100분의 얼마가 되어야 될까요? 그렇죠. 1524가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자, 여러분 0.1은 분수로 바꾸면 어떻게 되죠? 10분의 1이 됩니다. 0.01은 분수로 바꾸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100분의 1이 됩니다. 자, 0.001은 분수로 바꾸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1000분의 1이 됩니다. 이거 기억해 둬야 되겠죠? 그래서 15.24는 다시 100분의 1524가 된다 라는 것이고요. 자, 우리가 분수의 나눗셈에서 이미 배웠습니다. 분수 나누기 자연수에서 이 자연수는 바로 분자와 함께 계산해 준다라는 것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1524 나누기 4가 분자에 적히고요. 이 계산 결과는 여러분 실제로 해봐야 되겠죠? 영상을 잠시 멈추고 계산해 보세요. 자, 계산 결과가 얼마가 나왔나요? 네, 381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소수 나누기 자연수로 처음에 주어진 식을 확인했다면 계산 결과도 소수로 나타내면 좋겠죠? 얼마가 될까요? 100분의 381은 3.81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지혜가 물에 녹이려는 설탕의 양은 슬기가 물에 녹이려는 설탕의 양의 몇 배가 될까요? 3.81배가 된다 라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소수의 나눗셈을 무엇을 이용해서? 분수의 나눗셈을 이용해서 계산하였다. 중요한 것은 소수 수점 이하 몇 자리인지를 잘 판단해서 분수로 나타낼 때 분모가 얼마가 될지를 잘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확인하면 0.3을 분수로 바꿀 때는 10분의 3이 된다는 것, 0.03을 분수로 바꿀 때는 그렇죠, 100분의 3이 된다는 것. 그렇다면 0.003을 분수로 바꿀 때는 1000분의 3이 된다는 것 기억한다면
이 분수의 나눗셈을 이용한 방법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5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선 문제와 비슷한 사항입니다. 25.26 나누기 3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역시나 분수의 나눗셈을 이용하네요. 자, 우리 25.26 분수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소수점 이하 두 자리이기 때문에 분모가 100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분자는 자연수로 바뀌겠습니다. 바로 2526 나누기 3이 되겠죠. 선생님이 이 등호 양옆은 같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25.26과 100분의 2526은 같은 수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누기 3 나누기 3 똑같습니다. 그래서 등호를 적을 수 있다. 자, 그 다음 분수의 나눗셈 계산 방법을 이용해서 100분의 2526 나누기 3은 100분의 2526 나누기 3을 분자에 올릴 수가 있습니다. 자,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계산한 것을 보고 여러분들 따라 적지 말고요. 영상을 잠시 멈춘 후에 직접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산해 보았습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842가 됩니다. 자, 100분의 842는 소수로 어떻게 고칠 수 있죠? 8.42로 고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5.26 나누기 3의 결과는 8.42가 된다라는 것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2526 나누기 3을 이용하여 25.26 나누기 3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앞선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에 배웠던 자연수의 나눗셈을 이용하는 방법이죠. 지금 보면 계산 과정에서 나누는 수는 3으로 같습니다. 자, 그런데 나누어지는 수가 100분의 1배가 되었죠. 그러면 목도 결과값도 100분의 1배가 돼야 된다. 자, 그래서 2526 나누기 3은 842입니다. 842가 100분의 1배가 된다면 842 곱하기 100분의 1이죠. 그래서 8.42가 된다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로셈으로 나와 있네요. 첫 번째 보이는 것은 우리가 자연수를 그대로 적은 2526 나누기 3의 세로 계산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2526 나누기 3이 아닌 바로 25.26 나누기 3입니다. 자, 그러면 2526을 25.26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소수점을 여기 가운데 점에 찍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것은 2526을 몇 배 한 결과값인가요? 그렇죠. 바로 100분의 1배 한 값입니다. 그렇다면 목도 100분의 1배가 돼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선 시간에 배운 것처럼 소수점이 여기에 숨어 있다고 봤을 때 왼쪽으로 두 칸 이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8.42가 된다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쉽게 계산하는 방법으로 정리를 해보면 소수점의 위치는 바로 처음에 찍혔던 위치 바로 위쪽에 찍으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로 계산 방법은 단순하게 소수점을 여기에 찍으니까 또 여기에 찍으면 된다 이렇게 기억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두 번째, 세 번째 수학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나누어지는 수가 10분의 1배가 되면 목도 10분의 1배가 된다. 나누어진 수가 100분의 1배가 되면 목도 100분의 1배가 된다 라는 기본 원리를 통해서 소수점의 위치도 똑같이 이동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 보겠습니다. 25.26 나누기 3을 계산하는 방법. 먼저 자연수의 나눗셈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고, 즉 소수점을 없앤 2526 나누기 3을 계산하고 나누어지는 수의 소수점 위치에 맞춰
결과값에 소수점을 올려 찍는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요. 이번 시간에 또 계산하는 방법 한 가지 더 알았습니다. 바로 분수의 나눗셈으로 계산한다. 그렇다면 25.26을 바로 100분의 2526으로 바꾸어서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요. 그 다음 우리가 이전 수학 시간에 소수의 나눗셈을 계산하는 방법, 가장 기본적인 원리 무엇이었죠? 그렇습니다. 자연수 2526 나누기 3을 계산하고 몫을 몇 배 한다? 몫을 몇 배 하면 될까요? 자, 지금 2526은 25.26이 되기 위해서는 그렇죠. 곱하기 100분의 1배를 해야 되겠죠? 즉 나누어지는 수가 100분의 1배가 되었기 때문에 몫도 몇 배를 해야 된다? 100분의 1배를 해야 된다라는 것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배운 소수의 나눗셈 계산 방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47.32 나누기 2라는 식이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우리가 배웠던 방법 중에서 분수의 나눗셈을 이용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7.32 나누기 2를 조금 변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7.32라는 소수를 분수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100분의 4732가 되겠죠. 자, 역시나 나누는 수 2는 변함이 없을 겁니다. 자, 계산해보면 분자에서 계산하면 되죠. 100분의 4732 나누기 2 계산하면 결과값이 어떻게 나오나요? 바로 2366이 나옵니다. 자, 100분의 2366은 소수로 변환하면 바로 23.66이 되겠죠? 자, 이렇게 첫 번째 문제를 해결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볼까요? 자, 이번에도 분수의 나눗셈을 이용하겠습니다. 35.1을 분수로 바꾸면 어떻게 되죠? 바로 10분의 351이 되겠습니다. 자, 나누기 3은 변화가 없이 그대로 있고요. 자, 계산하면 나누기 3은 바로 분자에서 계산할 수 있겠죠? 10분의 351 나누기 3이다 라는 것을 계산하면 10분의 얼마가 나오나요? 네, 117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다시 소수로 계산한다면, 소수로 변환한다면 11.7이 되겠죠. 자,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래쪽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 53.76 나누기 4입니다. 계산해 볼게요. 자, 먼저 소수점을 생각하지 않고 자연수의 나눗셈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5 안에 4가 한 번 들어가죠. 4 곱하기 1을 하면 자, 여기 13이 되고요. 자, 13 안에 4가 3번 들어갑니다. 그래서 4 곱하기 3은 12가 되고요. 자, 13에서 11을 빼면 1이 되고 7이 내려옵니다. 자, 17 안에 4가 4번 들어가죠. 그래서 16이 되고요. 다시 차가 1이 되고요. 6이 내려오면 16은 4 곱하기 4죠. 그래서 16 해서 나누어 떨어지게 되겠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소수점의 위치죠. 역시나 소수점을 똑같이 찍어줘야 되겠죠. 같은 위치에 찍어주면 13.44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56.5 나누기 5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5는 5 곱하기 1이기 때문에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자, 6이 내려오고요. 6 안에 5가 한 번 들어갑니다. 그래서 5가 되고요. 차를 하면 1이 되고 5가 다시 한번 내려오겠죠. 15는 5 곱하기 3입니다. 그래서 15에서 나머지가 없습니다. 자, 역시나 소수점 위치를 알아보겠습니다. 같은 곳에 찍어줘야겠죠. 바로 11.3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소수 나누기 자연수를 계산할 때 분수의 나눗셈을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세로 계산법을 이용할 때 소수점 위치를 똑같은 위치에 표시하는 방법을 이용하였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몫이 1보다 작은 소수인 소수 나누기 자연수의 계산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